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6월에는 청약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일부터 또 두 종목이 청약을 시작하는데요. 라메디텍과 DB금융스펙 12호입니다. 조금 전에 청약이 마감된 그리드 위즈는 수요 예측 결과가 저조했었지만 라메디텍은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오늘도 청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은 청약일이 수요일과 금요일입니다. 현충일이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으로 청약이 진행되고요. 환불금을 다음 주 화요일에 돌려받거든요. 환불 기간은 4일인 청약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라메디텍이 6월 17일 월요일이고요. DB스펙은 다음 주 화요일에 상장합니다. 두 종목이 같이 청약하지만 상장일은 따로따로 상장하니까요. 상장 일정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공모주인 라메디텍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회사는 레이저 기술을 기반으로 피부 미용 기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로 병원에서 사용되는 전문가용 기계를 만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바늘이 아니라 레이저를 활용해서 체열하는 기계를 만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피를 뽑을 때 바늘이 아니라 레이저를 활용하면 부작용이 적다고 하니까요. 이 기계는 병원에서도 사용되지만 당뇨 환자들이 집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용 체열기도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활용하는 기계가 크게 보면 피부 미용 그리고 체열기 두 그룹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피부 미용 기계가 조금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지만 23년에는 체열기도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시기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두 제품군은 골고루 팔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실적을 체크를 해보면 화면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이익을 제대로 내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매출액보다 더 많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매출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작년 매출액이 29억 원이었거든요. 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벌써 10억 원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증권신고서에 2분기 실적도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5월과 6월에 발주를 확정한 매출이 14억이라고 하거든요. 4월 매출까지 합쳐보면 2분기 매출액은 18억 원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분기에 벌써 1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니까 올해는 상반기에 전년 매출을 달성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 상장하는 회사치고 매출액은 아직도 여전히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도 매출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포인트인데요. 나중에 밸류를 한번 체크를 해볼 테니까 그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를 볼 텐데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가 좋게 나왔거든요. 기관 경쟁률이 1115대 1이었고 2278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공모주 투자에 참여하는 기관 대부분이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의무 합격 비율도 9.9%로 반올림을 하면 두 자릿수로 신청이 들어왔으니까요. 이 종목은 진심으로 기관들이 받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의무 합격은 수량 기준으로 9.9%, 건수 기준으로는 8.2%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종목 유통 물량이 나이스한 편은 아니거든요. 의무 합격이 크게 늘어나는 게 중요한데 최종 배정에서 30% 정도까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공모가가 상단을 크게 초과했는데요. 상단 가격을 26% 초과해서 16,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수요 예측이 좋게 나오니까 어김없이 공모가는 엄청나게 초과가 되었는데요. 여하튼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16,000원 이상을 신청한 비율이 96% 이상이니까요. 공모 가격이 많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수요 예측 결과대로 확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실적을 말씀드렸지만 라메디텍은 현재 실적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26년도 추정 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는데 어차피 지금부터 2년 뒤 실적을 추정한 것이니까요. 공모 가격이 적절한지 따져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뭔가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적당한 기업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올해 2월에 상장했던 APR이 떠올랐습니다. APR은 피부 미용 기계를 만드는 기업이었으니까 라메디텍과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APR은 상장하고 이제 3달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현재 주가가 어떤지도 한번 볼 겸 두 종목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한국 시장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좋은데요.
APR도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공모가가 25만 원이었지만 어제 주가는 36만 원 정도였으니까요. 현재 주가는 공모가보다 11만 원 정도 상승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약 2조 7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올해 1분기까지 최근 4개 분기 매출액을 합산해 보니까 5,5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매출액을 시가총액에 나누어주는 PSR로는 5배로 밸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메디텍은 공모가가 16,000원이고 시가총액은 약 1,400억 원으로 상장하는데요. 올해 1분기 매출액까지 감안했을 때 최근 4개 분기 매출액은 35억 원입니다. 그래서 PSR 밸류는 약 40배로 상장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두 종목 사이즈가 다르고 또한 라메디텍은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두 종목의 밸류를 비교해보면 라메디텍의 공모가는 긍정적인 부분을 넘치도록 미리 반영을 했던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역시나 이 종목도 밸류보다는 수급의 힘으로 상장일에 좋은 시세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메디텍은 이번 IPO로 약 130만 주를 모집합니다. 우리사주조합에 약 16,000주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 배정 수량이 디테일하면 사전에 수요를 조사하고 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배정된 수량은 직원들이 모두 소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32만 주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주관사는 대신증권인데요. 일반 고객은 16,000주까지 청약할 수가 있고 풀 청약하려면 증거금은 1억 2,8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신청 수량이 10주로 증거금은 8만 원이고요. 청약수 수료는 2,000원입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의무 합격 신청 비율을 적용해 보니까 상장일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 277만 주입니다. 전체 주식의 32% 물량이 유통되는데 유통 물량이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의무 확약이 조금 크게 늘어나는 것을 기대를 해보고 싶고요. 다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아니니까 유통금액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는 158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모주주보다 더 많은 물량을 기존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주주의 명단을 보니까 물량 대부분을 개인 주주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 한 곳이 약 6만 4천 주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152만 주를 개인 주주 81명이 나누어서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기존 주주 물량이 많은데 특히나 기존 주주 대부분이 개인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약간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톡옵션이 있습니다만 스톡옵션은 1년 이상 의무 보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장하고 당분간은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없는 종목이니까요. 물량이 추가된다는 부담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메디텍은 3개월 환매 청구권이 부여가 되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환매 청구권을 사용한 케이스가 없었고 또한 이 종목도 수요 예측 결과를 고려했을 때는 환매 청구권 사용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환매 청구권이 있으면 마음 편안하게 청약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라메디텍은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DB 스펙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공모가는 2,000원이고 500만 주로 100억 원을 모집하는 스펙입니다. 주관사는 DB금융투자인데요. 이번 청약은 일반과 우대 구분 없이 모두 10만 주까지 청약할 수가 있고 10만 주를 청약하려면 2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인데요. DB금융투자 계좌를 보유하신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균등 배정으로 10주 받는 게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균등 청약만 한다 하더라도 10주만 청약하셔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주 청약하려면 증거금은 2만 원이 필요하고요. DB금융투자도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1865개의 기관이 수요 예측에 참여를 했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1141대 1이었는데요. 최근에 청약했던 스펙들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으니까 특별한 인사이트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 텐데요. 지난번에 그리즈위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5월 말에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노브랜드 시작부터 공모가 2배 이상으로 시작을 했고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스펙도 주가가 7,000원까지 상승하는 엄청난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분위기상 새롭게 등장하는 종목들을 기다리는 수급은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종목은 수요 예측 결과도 괜찮았으니까 상장일에 좋은 시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리드 위즈가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리드 위즈 두 종목 직전에 상장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해 공모주 중에서 수요 예측 결과가 가장 저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장일에 어떤 시세를 보여줄지 예상하기가 힘든데 만약에 그리드 위즈가 애매한 시세가 나온다면 오늘 두 종목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그리드 위즈가 수요 예측 결과보다 현재 분위기의 힘으로 좋은 흐름을 연결해 주길 바라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두 종목이 환불 기간이 4일이지만 비례 청약을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요. 다만 경쟁률이 너무 높다면 가성비 청약만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일차 경쟁률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내일 1일차 청약 결과를 보면서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청약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